안녕하세요. 건강을 듣다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딱 굳으면서 비명이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아파 잠에서 깬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통증 때문에 벌떡 일어나 다리를 주무르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진정되어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놀란 가슴과 옥신거리는 잔통 때문에 이미 달아난 잠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라면 낮에 내가 너무 무리를 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에 한 번씩 혹은 매일 밤마다 이런 끔찍한 경련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밤새 수면을 설치게 되어 다음날 하루 종일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인지 기능까지 함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주변의 조언을 듣고 혹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가장 먼저 마그네슘 영양제를 떠올리십니다. 약국에 가서 마그네슘을 사서 드시고는 이제 밤에 취가 안 나겠지 하고 안심하십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부족은 종아리 경련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맞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 심지어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음식까지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계속해서 쥐가 난다면 어떨까요? 나는 영양제를 먹는데도 왜 이럴까 하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와 영양제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숨은 원인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까지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종아리에 쥐가 난다는 것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근육이 스스로 팽팽하게 수축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풀리는 이완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겼다가 다시 느슨하게 놓아주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힘을 주고 수축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팽팽해진 근육이 다시 부드럽게 원래대로 풀어지는 데에도 우리 몸의 에너지 ATP와 정상적인 전해질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명확한 이유로 인해 뇌와 신경 그리고 근육 사이에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조절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과흥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축한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을 강하게 짓누르게 되고 이때 갑작스럽게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쥐가 났다 혹은 근육 경련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쥐가 난다는 것은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한 상태로 멈춰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잘 풀리지 않고 과수축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그네슘 부족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양소가 부족하면 경련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 미네랄이 아주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줄어들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해지거나 심한 설사를 앓았거나 혹은 고혈압 등으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소변을 통해 전해질이 다량 빠져나가면서 쥐가 잘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족한 마그네슘이나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마그네슘을 비롯한 전해질 수치가 지극히 정상인데도 종아리 경련을 밤마다 반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양소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우리 다리를 밤마다 쥐어짜듯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단초는 바로 자연스러운 근육의 노화와 근감소증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독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근육, 펌프와 신경망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60대를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팔다리의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시작되고 근육 자체의 탄력과 유연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건강한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원활하게 위아래로 뿜어주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근육은 낮 동안의 가벼운 걷기나 집안일 같은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쉽게 근육 피로가 누적됩니다. 근육량이 적으니 피로를 견디는 한계치도 낮아진 것이죠. 반대로 너무 걷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다리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 피로가 제때 회복되지 않고 혈액순환도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가 겹겹이 쌓인 근육은 매우 예민해져서 밤에 잠을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뒤척이거나 다리를 살짝 뻗는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근육이 과흥분하며 스스로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와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그러나 아주 밀접한 의외의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몸에 물이 부족한 경우, 즉 만성적인 탈수 상태입니다. 저희 건강을 듣다 채널의 지난번 야간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시겠지만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렵고 귀찮아서 오후나 저녁 식사 이후부터는
일부러 물을 거의 안 드시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녁 늦게 물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는 것은 야간뇨 예방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면 중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려다 하루 전체를 통틀어 마시는 수분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지면 몸 전체에 비상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갈증 중추가 둔해져서 몸에 물이 부족해도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면 우리 몸 전체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근육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밤에 체온이 살짝 떨어지거나 작은 뒤척임만 있어도 경련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즉,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이 부족한 것만으로도 밤마다 극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면 내가 하루에 맹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부터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의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복용 중이신 약물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을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들이 종아리 경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 중에 소변을 배출시키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변과 함께 전해질과 수분이 빠져나가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널리 쓰이는 스타틴, 스테이틴 계열의 약물은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훌륭하고 필수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간혹 일부 환자에게서 근육통이나 근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기침 때문에 사용하는 일부 기관지, 확장제 역시 신경을 자극해 근육의 떨림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 내가 먹는 고지혈증 약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였구나 하고 무서운 마음에 내일부터 당장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약을 끊어서 혈관이 막히고 심근경색이 오는 위험이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되신다면 반드시 다음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요즘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힘든데 혹시 복용 중인 약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따라 약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약물 외에도 시니어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쥐가 나는 증상의 뒤에 숨어있는 만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흔히 당뇨병을 피 속의 당이 높은 병으로만 생각하시지만 혈당 관리가 잘 안되면 높은 혈당이 몸 구석구석의 미세한 혈관과 신경을 천천히 손상시킵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과 종아리의 신경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신경이 망가지면 밤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들거나 발끝이 찌릿찌릿 저리고 화끈거리며 신경 신호의 이상으로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납니다. 평소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감각이 무뎌진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경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혈당 관리와 함께 주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해야 할 질환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종아리 자체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우리 다리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의 뿌리는 허리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짓누르는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허리보다 다리에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기가 통하듯 저리고 당기며 자다가 다리 근육이 과수축하는 경련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징적으로 걸을 때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 쉬기를 반복하고 유모차를 밀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신경 통로가 넓어져 통증이 줄어든다면 척추 질환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동맥 질환이나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리의 동맥이 좁아지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근육은 쉽게 지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평소에 유독 한쪽 다리만 차갑게 느껴지고 걸을 때 종아리가 끊어질 듯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근육 피로나 일시적인 수분 부족으로 인한 단순한 쥐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혈관, 신경, 척추의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쥐가 나는 증상이 가끔이 아니라 수주 이상 지속될 때, 양쪽 다리가 번갈아 아픈 것이 아니라 유독 한쪽 다리에만 집중해서 쥐가 날 때, 다리에 힘이 빠져 발목이 위로 잘 젖혀지지 않거나 걸려 넘어질 뻔할 때, 감각이 남의 살처럼 둔하게 느껴질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신경과나 정형외과, 혈관외과 등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쥐가 난 종아리가 며칠 동안 퉁퉁 붓고 손으로 만졌을 때 후끈거리는 열감이 심하며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다리 깊은 곳의 정맥에 피떡이 막히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이나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큰 질환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루틴을 조금만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에 찾아오는 불청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맞춰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가볍게 기지개를 켜며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주십시오. 낮 시간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맹물을 틈틈이 마셔 다리 근육으로 가는 수분과 혈류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 수분 보충용으로 물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의 맑은 물을 식간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부전 등 수분 제한이 필요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 권고하신 수분 섭취량을 따르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미네랄이 풍부한 짙은 녹색 채소, 과일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훌륭한 천연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에는 평지나 흙길을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볍게 걸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무리한 등산이나 만보, 2만보를 억지로 걷는 것은 오히려 근육, 피로를 가중시켜 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종아리에 온찜질을 10분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온기는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몸이 따뜻해졌을 때 종아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십시오. 이 스트레칭은 경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뺍니다. 무릎을 쫙 펴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한 상태에서 앞쪽 무릎을 살짝 굽히며 몸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뒤로 뻗은 다리의 종아리 뒷부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끼며 15초에서 20초 정도 지그시 유지해 주십시오. 반동을 주지 않고 지그시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시면 수면 중 근육이 과흥분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무실 때의 수면 환경입니다. 평소 허리가 안 좋거나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무릎 아래에 적당한 높이의 베개나 푹신한 쿠션을 받치고 주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무릎이 살짝 굽혀지면 허리와 허벅지 뒤쪽 종아리 근육까지 팽팽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다리가 한결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증상입니다. 무조건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매일 밤 반복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마그네슘을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은 아닌지, 혹은 당뇨, 척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폭넓게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무작정 참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무릎 아래 베개 받치기와 따뜻한 온찜질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